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우리 모털도사님 대단하다는 게 벌써 윤석열 엑스파일 얘기가 나왔는데 버전들이 뭐 어제 대충 5개예요. 대충 5개. 어제 하나 뭐 나왔던데 열린 공감 TV 쪽에서 본인들이 얘기했는데 뭐 그것도 사실 제가 본 것만 해도 2개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뭐가 맞는지도 확인할 길도 없고 장성철 소장 얘기하고도 보면 좀 달라요. 아니 일단 장성철 소장이 봤다라는 2개의 버전과 네. 그러니까 어제 확인됐다라는 열린 공감 TV 문건은 또 다른 거니까. 전 달라 보이거든요. 뭐 다르다고 했어요. 신지호 문건하고도 달라 보이고요. 또 제가 봤던 것도 또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 모털도사님 말이 딱 맞네요. 근데 이거는 뭐 저기 뭔 게 보통 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네. 그잖아요. 결국 답은 없고 계속 이렇게 버전만 나오다가 계속 이제 번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네. 자,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바로 이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천기 누설에서 이어가 봅시다. 네네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명박. 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2007년 대선 때 그렇죠. MB는 숱한 의혹이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났죠. 도곡동 땅, 다스, BBK 뭐 이런 것들이 뭐 여기다가 정가 몇 범이네. 이런 이야기까지 불거졌는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역대 대선 사상 최다 표차로 네. 당선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이런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윤석열 엑스파일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거다. 네. 자,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이 있어요. 실제로 MB를 봤을 때 윤석열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MB식으로 헤쳐나가면 윤석열도 대권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 얘기는. 아유, 세게 말씀하시네요. 예,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MB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차곡차곡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자, 과연 그러면 내년에 치러질 대선이 2007년 대선의 대자비인가? 그러니까 같아야 돼요. 2007년하고 내년 선거랑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같은 겁니까? 거의? 대자비가 될 수 있느냐 예.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2007년 대선부터 한번 봅시다. 2007년 대선을 읽는 키워드가 3개예요. 아하. 하나는 반노정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MB의 실용주의, 네. 그다음에 약체 후보. 여기서 이제 상대 정동영 후보를 뜻하는 건데 뭐 죄송하지만 약체 후보는 정동영 후보입니다. 이 네. 3개가 맞물려가면서 2007년 대선 결과를 낳은 거죠.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2007년 대선은 반노 표심이 결집을 하고 네. 친노 표심은 투표를 포기하면서 결국은 최다 표차로 귀결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다 분석이 나온 거니까 뭐 부연 설명 안 할게요. 네. 자, 그러면 그게 왜 꼭 MB가 수혜를 받았어야만 됐느냐? 도덕성 문제가 그렇게 많이 제기됐는데도 이 질문을 바꾸면 그때 2007년 대선에서는 왜 도덕성 문제가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는가? 그렇죠. 도덕성 문제가 별로 크게 좌지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도덕성 문제가 힘을 쓰지 못한 이유와 그 메커니즘이 이번 대선에서도 적용이 되느냐? 그러면 똑같은 대자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게 봐야 되는 아닌지 건데. 예, 봐야 될 자,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한번 봅시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반노정서와 실용주의와 약체 후보라고 하는 것은 각 개별적으로 작동했던 개별 요소가 아니라 네. 한 그림을 구성하는 퍼즐 조각들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반노정서의 핵심은 개혁 열망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대란 등 민생만 어렵게 했다라는 데에 대한 실망감 이거였잖아요. 이게 반노 정서로 나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개혁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벌어졌어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난리 났었어요. 이러면서 어떤 집안에서 노선 갈등이 극심해졌고 네. 또 그것을 지켜보는 일반 표심은 실망감이 대단했고 네. 뭐 상당히 뭔가 좀 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치고 나오면서 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재개조하고 개혁을 할 개혁이 것이라고 될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막판에 가서 부동산 대란 이런 게 너무 실망감으로 변했던 거잖아요. 그게 민생만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게 반노정서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자, 이 국면에서 치고 나온 게 뭐냐면 MB의 실용주의 노선과 MB의 성공 신화였어요. 네. 그잖아요. 이게 뭐냐면 MB가 설정했던 당시 MB의 브랜드가
반노 정서와 정확히 맥을 일치시키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실용주의가 무슨 얘기냐면 예. 당시 반노 정서는 개혁을 믿었는데 아니네. 음흠. 이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음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 개혁이고 뭐고 간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MB는 별로 이념 색깔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실용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47 띄우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오히려 이게 더 그러니까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음흠. 이때 그러니까 수도권 40대가 바람이 진원자였잖아요. MB에. 그렇죠. 40대가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반노 정서를 계기로 이전의 가치에서 표심이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가치를 찾아간 거죠. 그렇죠. 그게 MB의 실용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당시 정동영 후보는 뭐였어요? 약체 후보 정동영 후보. 그때 당시 정동영 후보가 설정했던 브랜드가 개성동영이었어요. 개성동영에 예. 이게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죠.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주역. 예. 이때 시대 흐름에서 개성이 결국은 그러면 핵심 킬러 컨텐츠가 된다고 봤던 것 자체가 어찌 본다면 네.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헛발질도 저런 헛발질이 없었다. 그런 거잖아요. 바로 이 요소가 미워도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친노 표심은 그 투표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네. 포기로 하지 않고 다시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약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는 여지마저 없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리하면 개혁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을 타고 MB는 대안의 가치를 제시한 거죠. 실용주의라는 뭐 개혁이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경제를 키우겠습니다. 네. 이거였잖아요. 네. 그 대안의 가치 체계가 작동하면서 다른 가치 요건을 부차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도덕성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개혁성과 결국 맞물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환시켜 버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힘쓸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잖아요. 2007년. 그다음에 도덕적 어떤 그 바탕 위에서 개혁을 추진한다고 믿었던 노무현 정부가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네. 별로 중요한 거 같지 않더라. 그렇죠.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2007년 대선이었어요. 이게. 기억이 다 날 거고요. 뭐 그때를 겪은 분들은 알 겁니다. 뭐 반노라든지 실용 또 정동희 후보 이 생각들이 날 건데 그렇죠.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을 보면 그거랑은 좀 다르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2007년 대선 때 키워드를 세 개로 얘기했으니까 반노 정서에 그러니까 그 대응하는 것으로 반문 정서가 있느냐 한번 이거부터 봅시다. 예.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내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반문 정서가 더 극에 달해지는가. 그래서 2007년 때 반노 정서에 필적할 정도로 민심 위반이 나타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4년차 4분기.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5월로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2월 말로 끝나는 거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4년차 4분기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는 올해 2월, 3월, 한 4월 달 정도. 2, 3, 4월 예. 이때가 되는 거죠. 예. 이걸 대비를 해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4년차 4분기의 지지율이 12%로 바닥을 찍었어요. 완전 바닥이었네요. 바닥을 찍으면서 조금 회복이 됐는데 20%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다가 맨 마지막으로 20%의 지지율을 찍고 임기를 마무리했어요. 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집권 4년차 4분기 그러니까 지난 2, 3, 4월을 비교를 해보면 최저치가 30% 중반대였어요. 그렇죠. 40%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회복 좀 됐어요. 최근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뭐 40% 안팎을 기록하고 그렇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 왔다 갔다. 예. 그러면 당시 어떤 반노 정서가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교하면 어때요?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나는 거죠. 예. 많이 나는데 단순히 이렇게 평면적 비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더 입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얼마나 빠져나갔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대선 때 얻은 득표율과 아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비교를 하면 돼요. 그게 더 크겠네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48%의 득표를 올렸는데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는 12%는 둘째치고 예. 임기 마지막 해의 20% 초반은 결국은 대선 득표율 대비 반토막 났던 거죠. 반밖에 안 떨어졌네. 예, 안 됐네요. 반토막 네. 났던 거죠. 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1%였어요. 네. 근데 지금 계속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대로 얘기는 유지한다는 뜻으로 봐야 돼 무방하죠. 확장은 안 되고 있지만 이탈은 거의 없다. 최소한.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반노 정서와 반문 정서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돼요. 완전 다르네요. 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2007년 대자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대거 실망을 해서 이탈하거나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지지율 최저점을 찍을 때 치러졌던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는데 네. 30%대. 이때 박영선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40% 정도 됐어요. 예.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안 빠지고 안 있다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항상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40%는. 그러니까 내년 만약에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물론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 뭐 1년은 아니구나. 아유, 뭐 내년 대선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8개월, 9개월 남았잖아요. 그 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솔직히 아유, 저도 뭐 알 수 없어요. 그잖아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2007년 대선 때의 표심의 움직임과 내년 대선의 표심의 움직임은 전혀 달라요.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실망감에 빠져가지고 대선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여기에다가 추가. 만약에 야권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이 된다면 더더욱이 그럴 거다. 왜냐하면 반윤이라고 표현하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출마한다면 더 결집해서 다 투표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요. 바로 여기서 바로 네. 그건데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앞으로 반문 정서가 갈수록 더 심해져서 그게 다른다고 칩시다. 네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과 MB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 그런 거야 한번 좀 볼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MB는 노무현 정부 때의 기존의 가치 체계를 폐기하고 네. 새 가치를 창출해서 제시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기존 가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당신들은 자격이 없어 내로남불이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윤석열은 오히려 일관성이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그렇죠. 그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촛불 정신인데 문재인 정부는 배신했는데 오히려 윤석열은 배신을 안 하고 안 있다. 한다. 오히려 근데 배신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배신한 쪽으로부터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프레임이란 프레임.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 뭐냐면 MB의 브랜드와 윤석열의 브랜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MB는 새로운 가치를 갖고 왔다면 그렇죠. 윤석열은 기존의 이전에 가치에서 있던. 기존의 가치를 구현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금 전환시켜 버린 거죠. 야, 두고 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이 그 MB를 바라보는 어떤 평가의 포인트와 예. 윤석열을 평가하는 평가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MB를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포인트는 새로운 가치,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에 맞는 능력을 중시해서 거죠. 네. 능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도덕성은 뒤로 물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당시 표심이. 네. 정가 몇 범이라 하든 BBK가 뭐든지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 능력을 그러니까 우선시했던 거죠. 저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국민이 지금 평가하는 포인트가 같은 거예요. 기존 가치.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윤석열의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통되게 보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개인 내지 여기서 범위를 넓혀서 가족까지로 그러니까 확장을 네. 합시다. 개인의 어떤 도덕성의 파괴력의 차이를 낳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능력 중심이면 뭐 도덕성은 조금 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게 중요한 평가 잣대가 예. 아닌 거예요. 근데 윤석열에게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도덕성이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요소다. 판단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와.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네. X파일이 나온 거예요. 아하. X파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장이 큰 건데 이거 말고 그래서 이 X파일이 어느 정도로까지 파장으로 계속 갈 것인가를 보기 위한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비선호도. 아, 비호감도 비선호도. 바로 이 점인데요. 예. 자, 여론조사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JTBC가 의뢰하는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말고 비선호도 계속 일관되게 조사를 해왔는데 예. 가장 최근 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보면 자 먼저 선호도. 윤석열의 선호도는 32%였고 이재명의 선호도는 29.3%였어요. 윤석열이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네.
그다음에 비선호도. 비선호도는 윤석열이 30.9%였고 이재명은 12.4%예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 아주 20% 재미난 정도. 현상이에요. 예. 이재명의 비선호도는 엄청 낮아요. 네. 그잖아요. 30대 12가 되니까. 네. 자, 여기서 이 평균치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뭐냐면요. 아하. 윤석열 안티층이 이재명 안티층보다 2.5배 많다. 상당히 두텁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예. 거예요. 그잖아요. 예. 자, 호불호의 탄력성 동안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부분인데 뭐냐면 예. 윤석열에 대해서 선호한다고 응답한 층. 그러니까 윤석열 선호층에서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비선호도는 높아야 되겠지. 자기는 윤석열을 선호하니까. 반대편이니까요. 그렇지. 예. 그러면 윤석열 선호층에서 이재명 선호도를 보니까 20.3%야. 그러네요. 반면에 이재명 선호층에서 윤석열 비선호도를 조사하니까 67.7%가 나와요. 상당히 높은데 이거 3배의 차이가 나네요. 이거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예. 이재명 차기 대선 주자로 나는 이재명을 선호해야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은 절대 안 돼. 다 싫어해. 다 절대 싫어해. 안 돼. 다 싫어해. 이게 완전히 엄청나게 아니, 세다는 통계상으로 거예요.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윤석열을 선호하는데 이재명 뭐 상관없어.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지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윤석열 지지한 사람이 이재명 쪽으로. 그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후보가 된다고 해서 월담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사람 많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2007년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서 이탈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반노 정서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약체 후보라는 요인들도 있었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을 놓고 보면 자 어떤 게 나오냐 반문 정서는 반노 정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해요. 네.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엄청나게 세요. 그렇죠. MB하고 비교를 하면 네. 엄청나게 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야권 후보로 월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정반대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월담을 해서 이재명으로 넘어올 가능성.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 아까 이제 통계상 봤을 때는. 비선호도 이 숫자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통계상 봤을 때는 자, 내가 윤석열을 그러니까 지지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네. 네. 그럼 내 다른 사람을 하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싫어. 예. 그래 예전 같으면 그랬을 거란 그래도 말이에요. 이재명은 싫어. 차라리 투표 포기할래. 이렇게 가는 거냐? 그러면 이재명도 괜찮으니까 그럼 이재명 찍어볼까? 이렇게 가느냐? 네. 이 경향성을 보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죠. 아까 비선호도를 대비를 해준 건데. 탄력도. 네. 이재명을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는데 보니까 영 아니네. 그럼 나 윤석열로 갈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콘크리트 장벽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67.7%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다고 좀 아니네. 그럼 이재명으로 갈 거니까 낮아요. 펜스가 낮아. 살짝 하면 넘어갈 수 있는. 펜스가 낮아.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대로 나온다. 요거는 뭐 통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네. 이건 내피셜이 아니에요. 통계 네. 갖고는 얘기.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엑스파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선호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호층의 대거 월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이재명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있는데 이재명에 실망한 선호층이 월담을 하거나 아하하. 아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2007년의 선거랑은 결정적인 차이다. 바로 이 말이네요. 지점에서 지금 엑스파일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엑스파일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네. 그냥 그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구조와 흐름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구름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 엑스파일이 뭐 왜 이 시점에 등장했는지 뭐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장성철 소장한테 물어봐야지. 그건. 물어보니까 본인도 크게 뭐 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물어봤어요? 어쨌든 네. 답하기도 뭐 곤란하죠. 네. 정신 나간 것 같긴 하고 네. 멘붕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 뭐 언젠가는 나와야 될 얘기였고 여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예.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경쟁력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네.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선점했다. 네. 바로 이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다면 네. 바로 본인의 그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는 쪽으로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ABC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X파일이 터져버림으로써 이게 참 문제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해명 중심으로 그렇죠.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공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 공정 가치 앞에 X파일이 턱 등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야 그다음에 자신의 공정과 그렇죠. 정의라고 하는 브랜드를 부각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건데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데 이걸 못 넘으면 그걸로 이제 좌초인 거고요. 음흠. 좌초가 돼버리는 건데 네. 문제는 여기서 결국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넘어설 수 아니 있느냐는 근데 여기 우리 뭐 윤석열 비판하는 방송이 아닌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비판을 우리가 할 이유도 없고 비판인가요 이게? 아니, 지금 저는 최대한 통계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우리 아니 뭐 그거는 뭐 받아들이는 본인이 건데. 그렇게 비판을 여기서 우리 욕을 한 적도 없고 이 분석 통계 자료 갖고 얘기하고 이 평가를 내리는 거는 달리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얘기한 거는 우리 선호도 비선호도 탄력성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 2007년 선거 MB 선거 때 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네. 도덕성이라는 문제가 항상 기본이죠. 기본이라고 하는 말은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그렇죠.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작동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게 2007년 그때 대선이었어요. 선거였잖아요. 정체가 막 중요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때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의 문제가 어떤 신상 도덕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동되는 그렇죠. 시대 흐름이냐 아니냐.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시대 흐름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그런 시대 흐름으로 가도록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브랜드화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탄압받고 공정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도 마찬가지로 촛불 정신이 뭐였냐, 공정과 정의였다라는 걸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렇죠. 촛불 정신은 완전히 구현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문제죠. 다만 그러면 촛불 정신 구현의 주체로서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가?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엑스파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가 2007년 대선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엑스파일이 옳고 그르다 맞다 다르다 아니다 이 얘기는 뭐 필요 없고 우리는 관심도 없는 거고 네. 알지도 못하는 거고 예. 어떤 선거냐 2007년 선거 또 2022년 선거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를 것이다. 뭐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상만 보고 그 2007년 대선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러니까 MB 대접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 그 부분이 수박 잘못된 겉핥기 것이다. 분석이다. 잘못된 것이다. 예, 이 말씀만 라는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청기 누설에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항상 우리 모털도사님 분석은 뭐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윤민성님이 저보고 운동하냐고. 예, 운동합니다. 이 상완근이 지금 심상치 않다. 이 상완근이 사실은 운동을 할 그러면 때 아령을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되나? 컨디션은 좀 좋으시고 운동을 좀 못하면 짜증을 많이 내십니다. JK님, 종배영님 맨날 보는데 댓글은 처음 남겨요. 네. 전 자녀 백신 성공했어요. 크크크. 부럽네요. 예. 매크로 돌렸죠? 매크로. 매크로 돌린 거 아니에요? 매크로 돌리신 거 맞지?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종배 형님, 우리 모털도사님은 7월 달에는 빨리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 50대다 50대니까. 그래. 50대 그래. 정말 부럽. 우리는 이도저도 못 맞는 40대입니다. 저는. 호적 40대. 얼굴 60. 아이 왜 그러십니까? 김한규 변호사보다 2살 어린. 그 사람이 턱없이 젊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정상으로 보이는 거고. 근데 내가 짤짤이 쇼 보다 보니까 정말 명언이 하나 있더라. 짤짤이 쇼에. 뭐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 왜 그러십니까? 나 그거 듣고 완전히 빵 터져가지고. 아니 근데 그 다음 주에 뭐가 준비돼 있다고 하던데요. 몰라. 뭐 하나 말거나. TBS 짤짤이 쇼랑 여기 우리 청기 누설하고 공동 방송을 할 거다고 하는데 네. 제가 고민스러운 게 여기서 제가 양복을 그래도 정장을 입거든요. 그럼 내가 또 추리닝 입고 거기서 추리닝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메리아스 입어야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제가 지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네, 쫄쫄이 티 입어. 아이고 이거 여기서 양복을 입어야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말 바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이라고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아니 누가 만들었어 그 말을?
그 동생들이 만든 거예요. 어우 센스가, 이야, 제가 부끄럽습니다. 예. 어유 명언이. 한참 그거 보내고 빵 터져가지고. 네. 자, 요 질문을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라크류님인데 지금이 노무현 때보다 부동산이 더 심각한데라는 질문을 하시네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대란은 지금 노무현 정권 때는 지금이랑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건 그렇죠. 명백한 사실이죠. 계속 중요한 나오고 거는 있죠. 어떤 문제가 불거졌느냐가 아니라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정서의 흐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하루님은 결국 5대5 싸움인데 요즘 민주당 하는 것 보면 50% 찍는 게 쉽지 않을 듯합니다라고 아주 또 뼈를 때리는 말씀을 주셨고요. 예. 정세영님은 부동산 문제 의원 빨리 출당시키고 경선 일정도 그대로 하고 전 국민 지급 수수실 CCTV 이거 다 해라. 그럼 된다라고 아주 뭐 강하게 말씀 주셨네요. 경선 일정은 내일은 결정이 되는 거겠지. 내일이 지금 근데 뭐 대표가 결정을 더 못하면 더 큰일 나겠죠. 사실은 더 안 좋아지겠죠.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비선호도 2위가 추미애라는 점이라고 우리 그 단골 촌철님 이석기님이 또 평가 환기를 시켜주셨네요. 맞습니다. 2위가 추미애 아마 상당히 높아요. 선호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비선호도가 지금 출마 선언을 했죠 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그건 전에 한번 청기누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지율 추이를 분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검찰을 둘러싼 갈등을 가지고 부정평가를 한다라고 보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제 부정평가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 그건 별로 앞순위에 있지가 않더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런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도 엑스파일이지만 문제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비전 그것이 공정과 정의라는 모두가 탑재되어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느냐 제시되지 못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장밋빛 그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사람 별로 없고요. 요즘은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 거기에다가 공정과 정의라는 모두를 탑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지 비전이 되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 브랜드하고 매치가 되는 게 이제 그 방법인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지금 그러니까 점검 포인트인 거죠. 잭 모리스님 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나온 한교안보다 못한 게 윤석열이다. 인터뷰도 안 하고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 소통 부재. 뜸들이다 게임 끝난다. 소뚜껑 소리만 요란하게 나다가 밥은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로 끝난다. 어제 제가 한교안 대표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방송도 제가 옆에서 들었고 유머 감각이 좀 생겼고요. 대본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놀랐습니다. 아예 놀랐다니까 제가 예전의 모습하고는 완전 바뀐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 좀 드리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련을 겪어보면 바뀌는 것 같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니 나경원은 또 제가 처음에 봤을 때하고 지난 선거할 때 좀 봤을 때하고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게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댓글을 달아주시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은 한 번도 선거에서 지거나 뭐 이런 건 없었거든요. 아니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선언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교안 전 대표랑은 좀 차이점이 있지 않아요. 한교안 전 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좀 재밌어요.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길을 가려고 하시나? 고등학교 선배라고 또 그렇게 띄우기로 느낌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어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좀 진지하고 막 근엄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모습은 시선 집중해서 모습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가 한편으로는 무서운 게 있죠.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사람을 바꾸자.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뭐 그 시작이 시선 집중이었다라는 거 생각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청기 누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같아요. 2007년도 선거하고 내년에 선거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양의 조화인데요. 양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 양면을 갖고 있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선점하고 있다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엄청난 함정일 수도 있다. 칼이 될 수 있지만 본인한테는 정말 크나큰
함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약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가르는 관건이 엑스파일에 대한 어떤 대처 네. 능력과 대처 방법일 거다. 앞으로 또 그거는 또 계속 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뭐 결론 내린 건 아닙니다. 다만 2007년도의 데자뷰는 아니다. 점검 라고만 포인트만 얘기를 한 거예요. 추출한 겁니다. 네. 자, 뭐 혹시나 뭐 언짢으신 분이 자꾸 윤석열 깐다고 깔 일도 없고요. 뭘 깝니까? 뭐 알아야 까죠 내용을. 아니 뭐 그리고 깔 게 있으면 까야죠. 뭐 그게. 그게 그거 천기 누설. 저는 오늘은 그래서 그러니까 엑스파일 내용이 이거니까 맞다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엑스파일 내용 보시긴 보셨죠?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예. 일부러 안 아니, 봐요. 보시지도 그래서. 않았군요. 예. 예. 그래서 뭐 엑스파일 내용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뭐. 자, 자, 마무리합시다. 천기 누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다음 주를 기대를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천기 누설하고 짤짤이쇼 같이 하니까요. 네. 한 합쳐서 한 10,000명 이상이 들어와 주시면 네. 야즈 타임으로 갈지 공개 타임으로 갈지는 좀 봅시다. 10,000명 이상만 들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